시니어 대상 콘텐츠는 AI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얼굴 안 나와도 된다. 하루 10분이면 된다. 심지어 누구나 딸깍 몇 번이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엔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강의비와 시간을 낭비한 뒤에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KBS 추적 60분에서도 딸깍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고액 부업 강의 시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딸깍, 즉 쉬운 방법으로 오래 잘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AI로 양산하는 채널보다 사람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채널이 더 빨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더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니어 채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저의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시니어 채널이 이미 틈새가 아니라 큰 시장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인구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많죠. 높은 호의성과 참여율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20대, 30대, 40대들이 보는 타겟의 컨텐츠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숫자라든지 댓글을 달아주는 숫자라든지 뭐 궁금한 걸 질문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에서도 이런 시청자 참여율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훨씬 더 만족도라든지 좀 사람들의 좋은 반응, 우리가 많이 원하는 구독 전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곧 시니어가 될 50대에서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지털 1세대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뭐 70에서 뭐 80, 9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직 유튜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실 우리도 모두 시니어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시니어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뜻은 시장이 커진다는 뜻이고 훨씬 더 뭐랄까 너그럽게 봐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시니어 채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조금 어버버하거나 이 말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내가 잘 웃으면서 사근사근 정보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칭찬도 가끔 해주시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호의성과 참여율 이런 부분들을 좀 시니어 채널을 운영할 때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니어 콘텐츠 하면 이제 롱폼 그리고 AI라는 키워드를 합쳐서 좀 양산형으로 한 번에 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영상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하나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벤치마킹을 하거나 카피를 하려고 하는 영상과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화가 되고요. 사실 여기서는 분별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채널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되고요. 시청자는 소재만 소비하기 때문에 채널명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컨텐츠 재밌었네 하고 또 나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AI 롱폼이나 양산형 채널들에 또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과 몇 개에서 멈추게 되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채널에 자산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뭐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뭐 공동구매라든지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는 걸 유튜브의 어떤 자산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조회수 몇 번만 벌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우리 AI 딸깍이라는 영상 정말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저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회수라든지 수익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또는 실제로 조회수로 돈도 벌어봤고 뭐 그게 영상 하나에 몇백이든 몇천이든 뭐 큰 조회수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유튜브는 벤치마킹과 카피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나 이 매력도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을 벌어는 봤지만 이제는 끝물이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250,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받고 내가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엑시트 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롱폼, AI로 딸깍 만든다 이런 거 절대 강의 들으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시니어를 타겟으로 해서 정보성이나 예능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어떤 내용보다 사람의 매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걸 온도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온도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나라는 사람이 직접 얼굴이나 최소 목소리라도 내놓고 나는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신뢰라는 부분이 훨씬 더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논리적으로 근거도 별로 빈약하고 사실 맞는 말이 아닌데도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경청하거나 더 긍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시니어 채널에서는 특히나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매력도 또는 신뢰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을 때 훨씬 더 우리의 어떤 고정적인 이제 시청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존재감이라는 건데 표정, 말투, 태도, 속도 이런 것도 사실 전부 다 어떤 우리의 개성이나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성 채널 같은 거 할 때 왜 유독 사투리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댓글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막 반가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진중한 내용인데도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채널의 내용보다 그 크리에이터 그 자체에 이제 매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재방문의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컨텐츠가 있는데 그분은 뭐 요리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그럼에도 그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또 부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리를 배우는 관점에선 사실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거를 보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리사가 아닌 요리 크리에이터를 저는 더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재방문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영상 앞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약 설명서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약사가 직접 안심시키며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정보라는 걸 전달할 때 AI 딸깍으로 해서 뭐 어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설명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나다운 말투와 나다운 표정과 어떤 나다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시청자는 훨씬 더 이 부분을 깊숙하게 기억하고 이제 또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유튜브의 방향성도 사람 없는 대량 생산보다 진정성 있는 창작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적 대량 생산 콘텐츠는 원래 수익화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제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최근에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었던 그런 AI 채널 같은 경우도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즉, 우리가 크리에이터의 어떤 창작성이나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컨텐츠들은 복사가 되기가 쉽고 이건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제가 직접 수정해서 만든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틀 안에서는 결국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했더라도 그냥 멀리서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한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의 과열은 더 심해지고 어떤 특정한 선을 넘는 채널은 삭제가 되거나 계정이 정지가 되는 이런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튜브 CEO도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을 돕는 도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AI로 딸깍딸깍해서 뭐 롱폼 하나 만들어서 뭐 영상 하나 잘 터져가지고 뭐 조회수 10만, 100만 이렇게 나오면 뭐 그것만으로도 뭐 수백만, 수천만 원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내가 도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I가 주인이고 나는 업로드하는 도구인 거죠. 그런데 사실 원래 유튜브의 방향성은 이 크리에이터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롱런하는 비결이다
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고 AI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 번째는 AI는 뒤에서 사람은 앞에서 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채널의 중심에 있어야 채널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실제로 광고라든지 공동구매, 뭐 여러 가지 협업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 갑자기 어떤 제품을 홍보하거나, 즉 공동구매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라고 갑자기 뭐 요청을 하거나 이러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직접 얼굴이 나와서 실제 제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쪽의 제품이 조금 더 신뢰를 받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때에도 단순히 조회수 수익을 넘어서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AI는 보조 도구일 뿐인 거죠. 대본 초안을 뭐 만든다든지 자료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쓰다 보면 이 글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순서가 없이 막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뭐 GPT라든지 제미나이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의 자산을 잘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만 나오면, 뭐 목소리만 나오면 되는 거냐? 또 그런 식으로 쉽게 될 리가 없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널 자산을 쌓는 것을 항상 잘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만 남기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채널을 구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다든지 잘 이제 항상 명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채널을 할 때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 그 이후에 AI 활용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타겟과 주제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며칠 전에 제 친구가 나도 브이로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브이로그를 하는 건 좋죠. 좋은데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겟을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영상의 결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우리가 시니어층이 어떤 관심사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려던 것 사실 대부분 다 연결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뭐 어려운 수준의 뭐 기계공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할 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그런 컨텐츠의 주제들이 시니어 쪽으로도 다 끌고 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하려던 주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시니어 타겟으로 해서 하는 채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찾으셔도 되고 AI한테 질문해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 50대에서 뭐 80대 사이의 시니어 층들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냥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나도 잘 알려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니어 층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봤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경험적인 부분도 괜찮고 내 관심사 아니면 취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몰라도 됩니다. 자, 알아가면서 해도 된다. 이게 뭔 뜻이냐면, 제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건강 채널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건강에 대한 의학 지식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최근 들어 좀 소화가 잘 안 돼.
배가 자주 아프고 가스도 좀 차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 결핍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장이 안 좋다는 이 결핍을 가지고 이 결핍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이런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또 이런 것들을 했더니 나의 뭐 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알려주는 것도 이런 유튜브 시장에 정말 많이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오해를 많이 하고, 내가 막상 보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만 나오는 채널이 아님에도 막상 내가 할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 건데, 의사가 아니어도 수십 수백만의 건강 채널들이 있고요. 요리사, 뭐 파인다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식당을 하는 그런 요리사가 아니어도 대형 요리 채널이 너무 많죠. 뷰티 전문가가 아니어도 뷰티 채널이 정말 많아요. 자, 이것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잘 모르지만 알아가면서, 즉 어떤 결핍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채널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내 경험이나 관심사, 취향 또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분야라면 더 편하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놀랍게도 전문가여도 지식의 장벽 때문에 안 되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뜨는 전문가들,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역시 이런 분야는 이 전문가 또는 이거에 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추천이 됐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강 분야만 하더라도 뭐 어떤 아플 때 질병, 증상 이런 거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고 최근 업로드된 영상들을 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크고 유명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나오는데도 조회수가 너무 처참해요. 막 1000도 안 나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가 이미 몇 개월이 지난 것도 막 1000이 안 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식의 장벽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이 지식의 장벽이 뭐냐면 같은 수준의 일반인끼리는 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 아예 모르는 사람의 그 수준을 이제 까먹은 거죠. 아예.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해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전문 용어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뭐 이 어떤 의학 용어인데 뭐 우리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의학 용어를 말한 다음에 그거를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또 한국말로 해주는데 그 말조차도 이미 너무 어려운 용어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몰입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었을 때 이 지식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채널도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내가 평소에 무슨 콘텐츠 소비가 많았는지, 평소 내가 관심 갖는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또는 초보의 입장에서 배워가는 과정을 공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쭉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벤치마킹할 영상들도 최소 10개에서 100개까지 찾아보세요. 같은 주제여도 시니어층을 위한 콘텐츠는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회수 수익 이외에는 어떤 광고 수익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에는 쉬운 과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